놀랄만한 심리학자인 비.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파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동물과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스키너는 양성적 강화를 통해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고 부정적 강화로 원치 않는 행동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의 실험에서 나온 결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고 현대 심리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스키너의 이론은 아이들의 교육, 장애인의 치료, 조직의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연구를 통해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파의 거장으로 인정받을 만한 학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탄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군인들이 환각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보호시설은 사람들로 넘쳐났던 것. 당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치유할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하버드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심리학 연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각종 도구와 끌못 등이 줄지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유리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러시아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가 발견한 것은 즉 사람이 눈을 깜박이거나 깜짝 놀라거나 침을 흘리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동물 반사를 줬거나 하게 되면 새로운 자극 앞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가 음식을 보고 종소리를 연상하면 나중에 종소리만 들려도 침을 흘린다는 파블로프의 그 유명한 이론. 지금은 그다지 위대한 발견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발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키너는 그 논문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쥐들을 이용한 학습 효과 실험을 시작. 쥐들이 지렛대를 밟으면 음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나면서 그 보상을 토대로 우연한 일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렛대를 누르는 쥐들에게 음식이라는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다 계획을 바꿔 실험을 한 것이 고정 비율 계획이라고 명명한 실험을 시도합니다. 지렛대를 3번 눌러야 음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다음은 3번을 눌러도 음식을 얻을 수 없자 여러 번 다시 누릅니다. 발바닥으로 지렛대를 누르는 게 쉽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하게 나올 때까지 누르는 것입니다. 다음 실험은 지렛대를 누를 때 불규칙적으로 음식을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식이 나오지 않았고 아주 가끔씩 가령 40번을 누르거나 60번을 눌러야 음식이 나옵니다. 아무 때나 드물게 주면 좌절감이 생겨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찾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보상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질 때 행동을 멈추기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비로소 인간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의 대부분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기분이 내킬 때만 전화를 거는 못된 애인의 전화를 애달프게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평소에 멀쩡한 남자가 카지노에만 가면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을 때까지 도박을 하다가 끔찍한 지경에 이르는지 말입니다. 왜 여자들은 지나친 사랑을 목숨 걸고 하고 남자들은 위험할 정도까지 주식 투자를 하는가? 보상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는데도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메커니즘과 우연성을 지닌 강박성. 그 힘은 대단했습니다. 쥐에게 지렛대를 누르게 할 수 있다면 비둘기에게 탁구는 왜 못 가르치겠는가? 볼링은? 그는 인간이 동물의 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학습시킬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 새에게 접시를 쪼는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우선 새가 접시 쪽으로 머리를 약간 기울일 때마다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접시 방향으로 조금씩 다가올 때에도 보상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부리로 접시를 건드릴 때 보상을 줍니다. 토끼에게 입으로 동전을 들어 올려 돼지 저금통 안에 집어넣게 하고 고양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돼지에게 진공청소기를 밀게 합니다. 그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환원주의적인 철학을 발전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비둘기에게 미사일 유도 훈련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학습 장치를 고안합니다. 그가 집필한 책 자유와 존엄을 넘어라는 책은 한 평론가가 개 훈련법을 통해 인간을 길들이는 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스키너의 행동 기법이 주립 요양시설에 활용되었고 정신병 중증 환자에게도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수저를 한 번 들 때마다 담배 한 개비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방식이 적용되었던 것. 치유 불가능한 정신분열증 환자까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원리 덕분에 자신의 손으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임상학자들은 공포증과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스키너의 조작화 이론에서 발전시킨 체계적 둔감법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치료는 오늘날에도 효과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를 활용하여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키너 박사의 행동주의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유익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동 기법을 이용하여 위험한 운전 행위를 줄일 수 있었지요. 박사 덕분에 빨간 신호등일 때 달리는 자동차의 비율이 12% 줄었고 사람들이 처벌보다 보상에 더 많이 반응한다는 사실. 수많은 불안 장애 환자들이 공포증을 극복하거나 없애도록 도움을 주고 퇴행성 자폐증 환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깨끗한 셔츠를 입고 음식을 먹는 방법. 오늘날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주는 것도 비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어학점을 주고 그런 것들도 다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세계를 어지럽히던 많은 행동들이 그의 행동 철학에서 수많은 질서와 규칙이 생겨났고 지금도 그의 이론으로 세계가 질서 있게 행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키너의 백혈병은 치료할 수 없는 숙제로 남기고 갔지만 그는 임종의 순간 인생의 죽음이 미리 학습되거나 극복될 수 없음을 깨달았을까요?